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본교의 학사 일정 변경 처리와 관련해 학우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교 주변 원룸에서 집주인들의 자취방 무단 침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본교 후문과 자취방 일대의 방역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본교의 학사 일정 변경 처리와 관련해 학우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연일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대학의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 빠른 공지가 없자 일부 학우들은 불안 속에 등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본교는 3월 셋째, 넷째 주 재택 수업을 택해 2주간 온라인 강의 또는 실시간 원격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강이 더 연기되며 차질이 생길 학교 일정이나 등록금, 수업의 질 등을 염려하며 연기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주변 원룸에서 집주인들의 자취방 무단 침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를 알린 학우는 입주한 원룸의 집주인이 그동안 자신의 방에 무단 침입을 일삼았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집에 있을 때도 연락 없이 방에 들어오려 했고 외출한 사이 자취방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학우는 집에 있을 때도 편히 쉴 수 없고 불안하다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달라짐이 없는 태도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우와 더불어 비슷한 경험을 한 학우들은 이와 같은 원룸 주인의 태도를 비판하며 조심할 것 또한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후문과 자취방 일대의 방역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본교 총무팀에서는 후문 자취방 일대를 중심으로 원하는 곳을 신청받아 수시로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방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26일에는 중국인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이들이 생활하는 자취방 10곳을 방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약 1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한 학생들은 방역 작업하는 만 하루 동안 본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에 조명호 총장은 학교 후문과는 본교와 함께하는 지역인 만큼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 수용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활동 장소 기한을 제한, 취소함을 안내합니다. 본교 학생지원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외 확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업 외 학생활동 장소 기한을 제한합니다. 제한 대상은 강당, 강의실, 학생회관 광장, 가무연습실, 교내 호감별 로비 등 학생지원팀을 통해 기한 가능한 모든 교내 장소입니다. 단 운동장과 농구장의 경우 체육대회와 단합경기 등 다수의 학생이 운집되는 활동 외에 단순 체육 활동은 제한적으로 승인할 것을 알렸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무기한으로 예정돼 있으며 전염병 확산, 감소 추이에 따라 별도 해제 안내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706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신입생 및 현입생, 1차 미신청 재학생으로 재학생의 경우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학 중 이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부모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보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3월 1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707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하 학회 나눔 장학기금 모금을 안내합니다. 본교 발전협력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본 장학금을 모금합니다. 장학금 모금을 원하시는 학우들께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정서 작성 후 1800-3102번으로 문자를 전송하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장학금은 기준을 충족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에서 4월간 월 20만 원을 1회 또는 2회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의 및 근로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금 모금액에 따라 금액과 횟수는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719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김세희였습니다. 자신이 미워 보이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도 모르게 예민해졌을 때,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저는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이 가장 미워 보이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몸이 안 따라줄 때,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몸은 한없이 무거울 때, 처음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미워서 마냥 우울해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몸도 엉망진창이었죠. 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나를 원망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 자신에게 너무 채찍질만 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악보에도 쉼표가 있듯이 문장에도 반점이 있듯이 가끔 나에게도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기로 했죠. 사실 아직까지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첨단 과학의 세계인 21세기. 하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저택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 수십 년 전 발견된 의혹의 비핵물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음모론,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수많은 사건들 속 은폐된 진실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그 사건이 사실인지, 은닉된 진실들은 무엇인지 저 김세희 아나운서가 대신 파헤쳐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사건 파일, 월요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입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왜인 건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나의 말들은 자꾸 줄거나 또다시 늘어나. 마음속에서만 어떤 경우라도 넌 알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닿을 수 있게 꼭 맞는 만큼만 말하고 싶어.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욕심 많은 그 일은 모두 미쳐버린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나 거짓말처럼 사실 아닌 말로 속이려고 해도 넌 알지 못하는 그런 건가 봐. 생각이 있다면 좀 말 같은 말을 들어보고 싶어. 나의 말들은 자꾸 줄거나 또다시 늘어나. 마음속에서만 어떤 경우라도 넌 알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닿을 수 있게. 여기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사막이 하나 발견됩니다. 거기는 바로 넬리슨 공군 폭격 및 사격 연습장의 비밀기지이다. 공식 명칭은 네바다 그룹 레이크. 이곳에서는 최고 고고도 정찰기 U2, 전략 정찰기 SR-71,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등 신무기가 개발되며 무기에 대한 시험이 행해진다. 이곳은 민간인이 접근만 하더라도 즉시 사살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항상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다. 그리고 1947년 7월, 당시 한 농부가 발견한 비행체의 잔해. 이것은 비행 접시의 추락과 외계인 사체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그것은 진실일까?
월요 미스테리의 이번 사건은 51구역과 UFO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51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계 비행체인 UFO 연구설이 나돌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사건은 1947년 7월 미국의 케이케이드산 인근 3000m 상공에 번쩍이는 섬광과 비행물체가 호련히 나타나면서 시작되죠. 7월 3일 윌리엄 브레질이라는 농부는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보안관 조지 윌콕스와 지역신문사에 알리게 됩니다. 윌콕스는 육군 항공대에 연락했고 7월 7일 제스 마셀 소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브레질과 동행해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 측에서는 곧 비행 접시의 잔해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나 발표한 뒤 24시간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 공군은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공군은 기상 관측용 잔해의 일부였다고 보도를 했고 지역 신문사 측에서는 그 물체가 은박지와 종이, 테이프, 막대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내게 되죠. 이쯤에서 태연의 너를 그리는 시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낮은 빗소리에 잠에서 깨 더 깊이 잠든 널 바라볼 때 내가 느낀 모든 떨림 어슴풀에 물든 새벽빛엔 그윽한 향기가 배인 듯해 더 이끌린 마음까지 따스한 네 곁에 난 누워 나만 알 기억에 너를 채워 평범한 이 순간이 스며들어 더 깊이 내게 물들어가는 눈빛 모든 걸 다 비운 듯이 새하얗던 내 맘속 그려봤던 널 마주봤던 건 아침보다 찬란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어두워 보일 때도 너를 닮은 새 내게 번질 때 꿈을 봤던 천국을 담은 그 빛 그려봐 널 말없이 내어준 너의 어깨
지역 신문사의 보도 이후 로스웰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제작되는가 하면 정부의 발표와 전혀 다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로스웰 사건 당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 의한 증언이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첫 번째 증인은 509 전폭단의 마르셀 소령입니다. 추락 현장에서 파편들을 회수하고 그 파편을 옮긴 장본인이죠. 그는 40여 년이 지난 후 로스웰 사건의 전에는 기상 관측기구가 아닌 이제껏 전혀 보지 못한 이상한 물체였다고 증언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특히 은박지같이 얇은 금속 파편은 접을 수도 없고 찢어지지도 않았으며 불을 갖다 대도 타지도 않는 특수한 물질이었다고 말이죠. 그 후 마르셀 소령의 아들인 제시 마르셀은 더욱 놀라운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당시 아빠가 집으로 가져온 파편 일부를 직접 봤는데 I자형 물체에 상형 문자 같은 이상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 또 손가락 형태가 음각으로 새겨진 조종장치 같은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르셀 소령을 뒤이어 두 번째 증인 또한 나타나는데요. 맨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조지 윌콕스 보안관 역시 자신이 볼 땐 UFO가 틀림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윌콕스 보안관의 손녀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현장에서 불에 탄 흔적과 외계인 시체를 목격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건 후 헌병들이 찾아와 로스웰 사건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스웰에서 발견된 UFO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죠. 캐레인의 Not Going Anywhere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 am not going anywhere.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I'm a river with a spell. I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like to say but not to tell. This is why I always wonder.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I won't go anywhere, so give my love to everyone.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한편 또 다른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 외계인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설이죠. 여기서 언급된 51구역은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1급 군사기지로 출입과 통제가 삼엄하여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위도가 51도에 위치하고 있어 51구역이라고 불리죠. 이 기지는 1955년 정찰기인 유투기를 최초로 네바다주에 보내면서 설립된 곳으로 이후 신무기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철저한 비밀기지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해당 기지에 대해 무응답하였으나 2013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며 해당 지역의 실체를 인정했죠. 면적은 무려 서울의 2배에 달하고 모두 지하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성으로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웰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외계인과 UFO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지 주변에서는 UFO와 같은 미확인 비행 물체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정체불명 발광 물체가 출몰하거나 의문의 굉음이 울린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고 있죠. (1989년 11월 10일) 라스베이거스 방송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MIT 물리학 박사 출신의 밥 라자르. 51구역에서 근무를 했다는 그는 통행증을 보여주며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1988년 12월 처음으로 미국의 비밀기지로 가던 날 사막이 열리며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가 들어갔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그는 매일같이 737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한 뒤 유리창이 없는 버스를 타고 약 2시간은 움직여야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반중력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UFO의 비행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주장입니다. 51구역은 정부가 외계인들과의 조약을 체결하여 외계인들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을 근거로 인간 대상 생체 실험까지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인터뷰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난 후 라자르는 행방불명됩니다. 밥 라자르가 사살당한 것이 아니냐,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 수많은 소문이 들끓었지만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죠.
방금 들으신 노래는 도시의 럼미모어리였습니다. 라자르의 실종으로 다시 51구역에 대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가 싶더니 1995년 5월 또 다른 51구역 근무자 필 슈나이더 박사가 등장합니다. 필 슈나이더 박사는 51구역 신무기 개발구역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날을 회상했죠. 당시 외계인이 제공한 기술로 제조된 레이저 굴삭기를 사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하기지를 건설했다는 발언을 했어요. 즉, 51구역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셈이죠. 하지만 필 슈나이더 박사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필 슈나이더 박사의 죽음은 타살의 흔적이 명백하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는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18년에 밥 라자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졌던 밥 라자르는 제레미가 찍은 장면 다큐인 밥 라자르 51구역과 UFO에 등장합니다. 라자르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고백을 하게 돼요. 51구역에 대한 폭로를 한 이후로 정부로부터 강한 신변 압박을 받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졌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과거 인터뷰에서 51구역에 대해 폭로했던 것은 사실이며 한치의 거짓이 없다고 폭로했죠. 그러면서 되려 정부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데요. 이제는 1989년과 달라서 세상이 많이 변했으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정보가 통제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사람들은 그가 재등장하게 되면서 51구역의 UFO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죠. 때로는 동영상으로, 때로는 사진으로 그 흔적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믿기진 않았죠. 하지만 51구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몇몇의 목격자들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51구역과 UFO로 진행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우주에 만약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인간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UFO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UFO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오늘은 제레미 패션의 나띵 들으며 이번 주 월요 미스테리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elling me it's gonna be okay. Like maybe this time love will stay. And the sun, oh, it tries to shine brighter when you walk by, as if it knows that you caught my eye. It's jealous that you light up my life. And when the rain pours in full force, it tries to ruin all of our plans. Oh, but it can't.
not much the world can do to keep me away from.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임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